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동영상 기출문제에서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들, 그리고 10번 이상, 11번 이상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십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기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다음 문제. 동영상은 크레인으로 와이어를 한 줄로 철골에 걸어 인양하고 있어요.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시 신호를 정해놓지 않고 인양 중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신호수를 배치한다. 2. 화물 인양 시 2곳 이상을 묶어서 인양을 합니다. 3.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외 출입 금지. 4.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5. 유드로프 사용.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 공법이 명칭과 동영상에서 보여준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 3가지를 쓰십시오. 영상은 흑마기를 보여주면서 H형으로 된 줄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흑마기에 연결되어 있던 선로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의 기계를 보여줍니다. 자, 공법의 명칭은 어스앵커 공법이고요.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로는 수위계는 집안 내 지하 수위의 변화 측정, 경사계는 지중의 수평 변위량 측정, 하중계는 흑마기 지보공 버팀대, 치마계는 지표면 치마량 측정, 응력계는 토리벽 심재.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나온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스앵커 공법의 역학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흑마기벽 등의 배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인장재 PC강선을 삽입 후에 모르타르로 굳혀서 주변 땅을 지지하여 인발 저항을 크게 한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부터는 10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밀폐된 공간인 잠암,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3가지 다 외우셔야겠죠. 다음 문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산업안전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계단 및 계단참 설치 기준입니다. 괄호를 채우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설치 기준 3가지 이상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는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동영상이 이제 굴착 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로는 터널 굴착 기계의 명칭,
그리고 작업계획 포함사항을 2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칭으로는 TBM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작업계획 포함사항은 1. 굴착의 방법 2.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3.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방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조도 기준 관련 최대한 모든 문제를 모아봤습니다. 여기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도 기준을 쓰시오 해가지고 이제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이거를 적어 주셔야 정답으로 온전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부분 점수 받고 싶지 않으면 이상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작업면의 조도 기준.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그리고 다른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지하실 내부 작업 등 보통 작업의 경우에는 조도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보통 작업이니까 150럭스 이상. 그리고 통로 또는 자재창고의 작업면 조도를 쓰시오 하면은 75럭스 이상. 자, 그리고 터널 공사 시 터널 작업면의 조도를 괄호에 쓰시오. 막장은 60럭스, 터널 중간 50럭스, 터널 입구 출구 수직구 구간은 30럭스입니다. 요거는 여기 조도 기준과는 조금 다르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따로. 자, 다음 문제. 동영상을 보고 위험 요소 2가지를 적으시오. 동영상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작업자들이 거푸집을 옮기는 와중에 거푸집이 낙하하다가 방지망에 걸려서 완전히 낙하하진 않아요. 작업자들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없이 비계 파이프에 발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 요소 2가지는 안전대 미착용,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자, 여러분은 이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안전대,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어망, 추락방지망, 뭐 그런 것들. 그래갖고 봐서 위험 요소, 뭐 설치가 안 된 것들 적어라. 그러면은 촉촉촉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은 마지막 문제인데 12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꼭 외우셔야겠죠. 이번 회차 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뭐 동영상은 딱히 너무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에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1.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무조건 통으로 외우셔야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동영상 시험 중에서 5번 이상, 6번, 7번, 8번까지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넣으시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일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6.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근데 이 강관 비계의 설치 기준이 만약에 필답형으로 나온다면 괄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설치 기준 3가지 이상 쓰시오. 4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업안전기사 시험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 통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백호 작업 중에 운전자가 내려서 이탈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자 준수사항. 자,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변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음 문제. 동영상을 참고해서 제거해야 할 불완전한 요소 3가지 쓰십시오. 동영상은 석재 돌마감 붙이는 공사 현장에서 바닥 2m 넘는 곳에서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착용하는 작업자 1명이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습니다. 분지는 발생하고 있고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어요. 안전난간도 없고 작업 발판은 부실하고 작업장은 전반적으로 더러워요.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안전모 안 쓰고 있고 그 밑에서 작업 중이에요. 아래쪽 작업자가 돌을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위쪽 작업자가 비계를 잡고 내려오던 중에 추락합니다. 자, 불완전한 요소 1. 안전난간 미설치 2. 작업발판 부실한 3. 승강설비 미설치입니다. 다음 문제.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흙막이 지보공 설치 2. 방호망의 설치 3. 근로자 출입 금지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부터는 6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토공기계의 도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항타기가 무너지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7.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자, 제가 이렇게 괄호 문제까지 같이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쳐서 이렇게 문제를 좀 개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괄호가 있는 항목을 좀 더 외우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일단 3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외우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의 경우 각 호의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괄호에 중점을 두면서 5가지를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5.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 부위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거하여 철골 건립 중 기동 승강용 트랩 관련해서 괄호를 채우시오. 철골은 16mm, 간격은 30cm 이내, 폭은 30cm 이상. 자,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괄호를 채운다면 숫자만 넣으면 돼요. 하지만 트랩 관련해서 쓰시오 이렇게 된다면 간격은 30cm 이내, 폭은 30cm 이상, 이내 이상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 맞고 싶다면 안 써도 되는데 완전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싶다면 몇 센티미터 이내, 몇 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7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집안 굴착 시 굴착면 비탈면의 안전 기울기를 쓰시오.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암, 연암, 경암 이것들은 1대1, 1대1, 1대0.5인데 보통은 습지와 건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암은 1대1, 연암은 1대1, 경암은 1대0.5. 다음 문제. 말비계 조립 설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이것도 역시나 필답형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 말비계 조립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부터는 8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8번 이상. 무조건 외워야겠죠. 자, 낙하물 방지망 관련 괄호를 채우시오. 이거는 산업안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2.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3.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2m 이상입니다. 벽면으로부터 2m가 아니라 2m 이상이에요. 자, 다음 문제.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사진은 교량 상부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집안의 침하, 아우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해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고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3가지만 쓰시오. 정답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건설안전기사 동영상 기출문제 중에서 4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만 다뤄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집안 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 시기와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 장소 등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다음 문제. 동영상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와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1개소를 쓰시오. 동영상은 둥근 톱을 사용하고 작업 중인데 면장갑을 끼고 있어요. 안경하고 방진 마스크는 착용 없이 작업자가 다른 곳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영상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는 분할날 등의 반발 예방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이 있다. 2번째로는 회전기계에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함으로 말릴 위험이 있다. 아니면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함. 그리고 3번째로는 분진 작업 시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건강에 위험하다.
아니면은 뭐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 미착용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누전 차단기 설치 작업 장소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연한 장소. 두 번째, 철판,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입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은 불도저가 노면을 깎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의 용도를 3가지 쓰시오. 용도는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구착입니다. 다음 문제. 작업자가 둥근 톱을 사용하며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둥근 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십시오. 1. 반발 예방장치. 2. 톱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강관 틀비계 설치 기준에 대하여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뭐 큰 관련은 없고 그냥 문제만 봐도 풀 수 있는 겁니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 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할 것. 3. 주 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동영상은 집게가위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건물을 해체하는 중에 해체물을 작업자에게 떨어뜨리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체 공법을 쓰시고 나.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화면상에 나타난 해체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은 공법은 압수의 공법이고요. 포함사항,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3가지 이상 쓰는 거는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2. 사업장 내 연락 방법. 3. 해체물의 처분 계획. 4.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5.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는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트럭 크레인이 붐을 뽑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때 붐에 붙어있는 후크가 덜렁덜렁 흔들거리고 있어요. 주변에는 전선이 보이고요. 트럭 크레인이 멈추고 아웃트리거를 치마 방지판 없이 세팅을 합니다. 2명의 작업자가 강관 비계를 2줄거리로 묶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작업자가 크레인 붐 밑으로 다니고 있어요. 위험 요소 및 안전 준수 사항을 각각 3가지 쓰시오.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덜렁덜렁 흔들거리고 있죠. 그래서 신호수 미배치가 있고, 그러면은 신호수 미배치가 위험 요소니까 준수 사항은 배치를 한다. 2번째로는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아니면은 출입 금지 조치를 한다. 그리고 3번째, 크레인이 붐대를 뽑은 상태로 이동을 한다. 그럼 붐대를 뽑지 않는다. 이렇게 준수사항을 적으면 되고요. 4번째로 크레인이 후크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 이거는 고정하면 되죠. 그리고 뭐 2줄거리로 묶는다. 만약에 1줄거리로 묶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줄거리로 묶었다. 위험 요소가 1줄거리로 묶는 거고 준수사항은 2줄거리로 묶는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도로프를 사용한다든지, 그럼 유도로프가 없다. 뭐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뭐 그렇게 3가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의거하여 장약 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딱히 뭐 주의 깊게 안 봐도 됩니다. 문제를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장약 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골라서 3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1.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2. 천공 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 장약의 동시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도록 한다. 7.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이거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외워두시면 좋죠.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중에서 3가지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깔목 사용. 2. 콘크리트 타설. 3. 말뚝박기입니다. 다음 문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은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이 보여지면서 계단에 시멘트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옆에 계단으로 추락재를 암시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이에요.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영상 3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문제입니다. 간접 접촉 예방 대책 및 감전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다음 문제. 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로의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문제는 감전의 영향요소 3가지를 쓰시오. 5가지 중에 3가지는 여러분 흔하게 알고 있는 거. 전류의 세기, 경로, 시간. 앞에 통전도 써야겠죠. 1. 통전 전류의 세기. 2. 통전 경로. 3. 통전 시간. 4. 통전 전원의 종류. 5. 주파수 및 파형. 3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건설 현장에서 철골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십시오. 1.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초당인지 시간인지, 그리고 단위, 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풍속, 초당 10m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거. 이상, 경우는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이상이란 단어를 꼭 써주세요. 꼭. 알았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나온 건 뭐냐면 타워 크레인이 작업 제한에 대한 풍속 기준을 쓰시오. 해체 중지는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할 경우, 운전 중지는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잘 외우세요. 위상, 초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써줘야 완전하게 배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 문제. 동영상은 잔골재를 밀고 있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로는 건설기계 장비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명칭은 모터 그레이더고요. 용도로는 정지작업, 도로정리, 땅고르기, 측구굴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상수도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문제로는 전기 용접기로 용접 작업 중 개인 보호구 3가지 및 방호장치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자켓, 용접용 두건 안전화, 용접용 마스크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방호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은 작업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싣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리프트에서 내려서 장난치면서 뒤로 가면서 모래를 뿌리고 있습니다. 작업 장소는 리프트 설치 장소, 계고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고요. 뒷걸음질 치다가 작업자가 추락을 해요. 안전 모니터 끈은 풀린 상태고요. 자, 1번 리프트 안전장치를 2가지 쓰시오. 2. 사고의 종류는 3.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답은 리프트 안전장치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4가지 중에 2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재해의 종류는 추락이죠. 떨어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발생 원인 2가지는 안전난간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사진과 같은 차량형 건설기계의 명칭 및 용도 2가지를 쓰시오. 명칭은 스크레이퍼고요. 용도는 지방 고르기, 운반, 굴착 3가지 중에 2가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우신다면 산업안전 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공부를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건설안전기사죠. 건설안전기사 공부를 하실 때 최소한 3가지를 외우시되 10%, 7% 이거는 따로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정답은 골라드리자면 1, 2, 3번. 1, 2, 3번을 외우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퍼센트도 자동적으로 외우니까요. 자,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과 같은 흑막이 공법의 명칭은 무엇인가? 동영상은 흑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고 H파일과 토류판으로 이어진 가시설 흑막이 벽이라서 버팀대가 보이지 않아요. 토류판, 띠장, 엄지발톱, 앞열과 뒷열을 연결해주는 부재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법의 명칭은 2열 자립식 흑막이 공법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립식 흑막이 공법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2열 자립식 흑막이 공법이라고 적는 게 좀 더 안심이 되겠죠.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 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 작업 시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3가지만 쓰시오. 자, 3가지. 1. 작업 방법 및 순서. 2.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3.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4.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5.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6.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3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다음 문제. 동영상 보여주고 있는 건 록볼트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록볼트의 역할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정답은 1. 집안 봉합. 2. 보호 형성. 3. 내압. 4. 아치 형성. 다음 문제. 터널 굴착 작업 시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 부위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다음 문제. 동영상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올바른 제작 순서와 4번 화면의 작업 이름, 4번 화면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정답은 올바른 제작 순서는 거푸집 제작하고 선 부착품 설치하고 철근 배근 및 조립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 그 다음 탈형, 그 다음 수중 양생입니다. 작업 이름은 수중 양생이고요. 장점은 양질의 부재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요. 기계화 작업으로 공기 단축을 꾀할 수 있고 기상과 관련 없이 작업이 가능하며 특히 한랭기의 시공 시 유리합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수구로 매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영상을 참고해서 위험 요인과 대책을 구분해서 세 가지 쓰시오. 위험 요인과 대책은 뭐냐면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출입을 금지한다. 출입을 했다. 출입을 금지한다. 1줄거리를 했다. 2줄거리를 한다. 반대로 쓰시면 돼요. 자, 동영상은 현장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더럽고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을 하고 있는데 유도로프도 없고 훅헤지 장치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위험 요인과 대책 많이 있습니다. 백호로 인양한다. 그거를 양중기로 인양한다. 그리고 작업 공간에 다른 작업자 출입을 하고 있다. 그럼 출입을 금지한다. 화물 인양 시 한 줄거리로 한다. 두 줄거리로 바꿔야 되죠. 자, 유도로프가 없어요. 그러면은 유도로프를 설치한다. 그리고 훅헤지 장치가 없어. 그럼 훅헤지 장치를 설치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2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굴착 경사면 안전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 여러 가지 답안 중에 3가지 이상을 외우시면 됩니다. 1. 지질조사. 2. 토질시험. 3. 사면 붕괴 이론적 분석. 4. 과거의 붕괴된 사례 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하신 최소한 3가지예요. 3가지 아니면 4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안전검토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배점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4가지를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 3개, 맥시멈 4개 정도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철골 구조물이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조물 3가지를 쓰시오. 단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단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괄호의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1, 2, 3, 4번 보기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5가지란 얘기죠. 이 5가지 중에 구조물 3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외우고 최소한 1, 2, 3, 4번 중에 3가지를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때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이렇게까지 쓰시면은 3가지 충족돼서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답을 얻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괄호 문제가 되어 있다면은 괄호 문제로 이렇게 이렇게 뭐뭐는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3개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까지 포함해서 3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1, 2, 3, 4번 중에 3개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조물 3가지. 1. 구조물이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2. 단면 구조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3. 기둥이 타이트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4.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다음 문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영상은 눈이 내리고 모래를 뿌리고 사부로 얼어붙은 구간을 부수고 있습니다. 동절기 도로에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 1, 2, 3, 4, 5, 6번 중에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3가지만 찝어서 외우면 됩니다. 최소한 3개예요. 3개에서 4가지 정도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1. 모래암을 설치하고 모래를 뿌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함. 2. 염화칼슘암을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뿌려 얼지 않게 함. 3. 부직포를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함. 4. 쌓인 눈 제거.
5. 쌓인 얼음 제거. 6. 도로에 온열 시설 설치. 자, 여러분이 이 6개 중에서 외우기가 어렵다기보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길잖아요. 이거를 통째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문제의 정답 채점 기준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래함, 모래, 그리고 염화칼슘, 부직포, 쌓인 눈, 쌓인 얼음, 온열시설 이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붙여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쓴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문제지에는 이렇게 딱 한 줄이 있을 거예요. 가스용기 운반 시 문제점 2개 및 용접 작업 시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로 보시는 거는 동영상 있죠? 그거는 2가지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가스용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용기 운반을 하고 있는데 캡을 씌우지 않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클로즈업 되는 영상, 그리고 전도 방지 조치는 없고 작업자가 가스용기를 강하게 내려서 지면과 맞닿아 충격으로 폭발하는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으로 용접 관련돼서 일반 가스용기를 운전하는 차량 주변부 바닥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용접용 보안면은 착용하고 있는데 장갑은 보이지 않아요.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점 2가지씩 쓰시오. 정답은 가스용기의 운반 시 문제점은 1. 이동 시 캡을 씌우고 이동해야 하나 캡을 씌우지 않고 이동한다. 2. 이동 시에는 진동 충격을 주지 않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시 진동 충격이 가해진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캡을 씌우지 않고 이동 시 진동 충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용접 작업 시의 문제점으로는 1. 가연성 가스 근처에서 용접을 하고 있고 보호구 미착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주어진 문제는 타워 크레인 아니면 크레인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4가지를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4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3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괄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크레인 방호장치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제동장치. 다음 문제. 화물 자동차의 짐거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2가지를 쓰시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짐거리다 뭐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2가지.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명칭과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터널 천장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차량의 기능을 점검한 후에 터널 외벽에 타설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답은 공정의 명칭은 숏크리트 타설 공정, 그리고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는 압송거리, 분진 방지 대책, 리바운드 방지 대책, 작업의 안전수칙입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이동식 비계 작업 시 바퀴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는 이동식 비계의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답은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 다음 문제. 동영상은 굴삭기를 이용해서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측량기사가 측량 작업 중에 있어요. 동영상을 참고해서 작업 시 안전대책을 3가지 쓰십시오. 1. 유도하는 사람 배치 및 장애물 제거 후 작업을 합니다. 2. 적재 정량 상차 및 덮개를 덮고 운반합니다. 3. 살수 실시 및 운행 속도를 제한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유도자 배치, 장애물 제거, 적재 정량 상차, 덮개를 덮고 운반, 살수 실시, 운행 속도 제한, 천천히 운행한다. 그렇게 적으셔도 돼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답안을 작성할 때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영상은 건설기기를 이용한 사면 굴착 공사인데 특별히 쓸데없는 동영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에 의해서 위험하다. 이럴 때의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1. 유도자 배치. 2.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 붕괴의 방지 및 도로의 폭 유지입니다.
다음 문제.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이 6가지 중에 4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응용되면 이제 괄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안전사업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뭐 경사는 몇 도 이하, 높이 몇 미터 미만, 경사 15도 초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다 괄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설안전기사만 보시고 끝낸다 그러면은 준수사항 한 3가지 정도만 적당히 쓰시거나 숫자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산업안전기사도 그냥 꽁으로 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나중에 산업안전기사 같은 시험을 보실 때 한번 외웠던 준수사항은 다음번에 좀 더 외우기가 쉽고 속도가 빨라져요. 자, 서론이 길었고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 견고한 구조 2. 경사는 30도 이하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제가 2번 이상 반복했던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괄호 문제로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개착 시공 현장 사면을 파란색 타프로 덮어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작업장 사면에 설치된 천막의 역할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빗물 유입 방지 2. 비산먼지 방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터널 공사 NATM 공법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 방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1. 지중변위 측정 2. 지중침하 측정 3. 내공변위 측정 4. 록볼트 인발 시험 5. 록볼트 충력 측정. 다음 문제입니다. 토공기계 또는 굴착기계 사용 시 안전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가.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 상태. 다. 타이어 및 궤도 차륜 상태. 라. 경보장치 작동 상태. 마. 부속장치 상태. 다음 문제. 동영상은 경사진 계단 하부 거푸집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경사진 계단에서 사용하는 동발이용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중에 2가지 이상 쓰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괄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숫자를 조심하셔야겠죠. 3개 이상 그리고 4개 이상 그리고 높이 몇 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무엇을 수평 연결재를 몇 방향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동영상 기출문제에서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들 그리고 뭐 10번 이상, 11번 이상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십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다음 문제. 동영상은 크레인으로 와이어를 한 줄로 철골에 걸어 인양하고 있어요.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시 신호를 정해놓지 않고 인양 중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신호수를 배치한다. 2. 화물 인양 시 2곳 이상을 묶어서 인양을 합니다. 3.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외 출입 금지. 4.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5. 유도로프 사용.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 공법의 명칭과 동영상에서 보여준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 3가지를 쓰십시오. 영상은 흑마기를 보여주면서 H형으로 된 줄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흑마기에 연결되어 있던 선로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의 기계를 보여줍니다. 자, 공법의 명칭은 어스앵커 공법이고요.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로는 수위계는 집안 내 지하 수위의 변화 측정, 경사계는 지중의 수평 변위량 측정, 하중계는 흑마기 지보공 버팀대, 치마계는 지표면 치마량 측정, 응력계는 토리벽 심재.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나온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스앵커 공법의 역학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흑마기벽 등의 배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인장재 PC강선을 삽입 후에 모르타르로 굳혀서 주변 땅을 지지하여 인발 저항을 크게 한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부터는 10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밀폐된 공간인 잠암,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3가지 다 외우셔야겠죠. 다음 문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산업안전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계단 및 계단참 설치 기준입니다. 괄호를 채우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설치 기준 3가지 이상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는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동영상이 이제 굴착 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로는 터널 굴착 기계의 명칭 그리고 작업 계획 포함 사항을 2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칭으로는 TBM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작업 계획 포함 사항은 1. 굴착의 방법. 2.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3.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방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조도 기준 관련 최대한 모든 문제를 모아봤습니다. 여기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도 기준을 쓰시오 해가지고 이제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이거를 적어 주셔야 정답으로 온전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부분 점수 받고 싶지 않으면 이상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작업면의 조도 기준.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그리고 다른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지하실 내부 작업 등 보통 작업의 경우에는 조도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보통 작업이니까 150럭스 이상. 그리고 통로 또는 자재창고의 작업면 조도를 쓰시오 하면은 75럭스 이상. 자, 그리고 터널 공사 시 터널 작업면의 조도를 괄호에 쓰시오. 막장은 60럭스,
터널 중간 50럭스, 터널 입구 출구 수직구 구간은 30럭스입니다. 요거는 여기 조도 기준과는 조금 다르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따로. 자, 다음 문제. 동영상을 보고 위험 요소 2가지를 적으시오. 동영상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작업자들이 거푸집을 옮기는 와중에 거푸집이 낙하하다가 방지망에 걸려서 완전히 낙하하진 않아요. 작업자들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없이 비계 파이프에 발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 요소 2가지는 안전대 미착용,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자, 여러분은 이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안전대,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추락방지망, 뭐 그런 것들. 그래갖고 봐서 위험 요소, 뭐 설치가 안 된 것들 적어라. 그러면은 촉촉촉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은 마지막 문제인데 12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꼭 외우셔야겠죠. 이번 회차 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뭐 동영상은 딱히 너무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에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1.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무조건 통으로 외우셔야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동영상 시험 중에서 5번 이상, 6번, 7번, 8번까지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넣으시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일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6.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근데 이 강관 비계의 설치 기준이 만약에 필답형으로 나온다면 괄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설치 기준 3가지 이상 쓰시오. 4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업안전기사 시험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 통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백호 작업 중에 운전자가 내려서 이탈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자 준수사항. 자,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변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음 문제. 동영상을 참고해서 제거해야 할 불안전한 요소 3가지 쓰십시오. 동영상은 석재 돌마감 붙이는 공사 현장에서 바닥 2m 넘는 곳에서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착용한 작업자 1명이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습니다. 분지는 발생하고 있고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어요. 안전난간도 없고 작업 발판은 부실하고 작업장은 정반적으로 더러워요.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안전모 안 쓰고 있고 그 밑에서 작업 중이에요. 아래쪽 작업자가 돌을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위쪽 작업자가 비계를 잡고 내려오던 중에 추락합니다. 자, 불안전한 요소. 1. 안전난간 미설치. 2. 작업 발판 부실한. 3. 승강 설비 미설치입니다. 다음 문제.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흙막이 지보공 설치. 2. 방호망의 설치. 3. 근로자 출입 금지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부터는 6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토공기계의 도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항타기가 무너지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7.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자, 제가 이렇게 괄호 문제까지 같이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쳐서 이렇게 문제를 좀 개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괄호가 있는 항목을 좀 더 외우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일단 3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외우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의 경우 각 호의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괄호에 중점을 두면서 5가지를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5.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거하여 철골 건립 중 기동 승강용 트랩 관련해서 괄호를 채우시오. 철골은 16mm, 간격은 30cm 이내, 폭은 30cm 이상. 자,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괄호를 채운다면 숫자만 넣으면 돼요. 하지만 트랩 관련해서 쓰시오 이렇게 된다면 간격은 30cm 이내, 폭은 30cm 이상,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 맞고 싶다면 안 써도 되는데 완전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싶다면 몇 센티미터 이내, 몇 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7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집안 굴착 시 굴착면 비탈면의 안전 기울기를 쓰시오.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암, 연암, 경암 이것들은 1대1, 1대1, 1대0.5인데 보통은 습지와 건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암은 1대1, 연암은 1대1, 경암은 1대0.5. 다음 문제. 말비계 조립 설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이것도 역시나 필답형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 말비계 조립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부터는 8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8번 이상. 무조건 외워야겠죠. 자, 낙하물 방지망 관련 괄호를 채우시오. 이거는 산업안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2.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3.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2m 이상입니다. 벽면으로부터 2m가 아니라 2m 이상이에요. 자, 다음 문제.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사진은 교량 상부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우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해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고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3가지만 쓰시오. 정답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건설안전기사 동영상 기출문제 중에서 4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만 다뤄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집안 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 시기와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 장소 등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다음 문제. 동영상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와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1개소를 쓰시오. 동영상은 둥근 톱을 사용하고 작업 중인데 면장갑을 끼고 있어요. 안경하고 방진 마스크는 착용 없이 작업자가 다른 곳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영상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는 분할날 등의 반발 예방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이 있다. 2번째로는 회전기계에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함으로 말릴 위험이 있다. 아니면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함. 그리고 3번째로는 분진 작업 시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건강에 위험하다. 네, 아니면은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 미착용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누전 차단기 설치 작업 장소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스빈한 장소. 2번째, 철판, 철고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입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은 불도저가 노면을 깎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의 용도를 3가지 쓰시오. 용도는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구착입니다. 다음 문제. 작업자가 둥근 톱을 사용하며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둥근 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십시오. 1. 반발 예방장치. 2. 톱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강관 틀비계 설치 기준에 대하여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큰 관련은 없고 그냥 문제만 봐도 풀 수 있는 겁니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 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할 것. 3. 주 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동영상은 집게가위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건물을 해체하는 중에 해체물을 작업자에게 떨어뜨리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체 공법을 쓰시고 나.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화면상에 나타난 해체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은 공법은 압수의 공법이고요. 포함사항,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3가지 이상 쓰는 것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2. 사업장 내 연락 방법. 3. 해체물의 처분 계획. 4.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5.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는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트럭 크레인이 붐을 뽑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때 붐에 붙어있는 후크가 덜렁덜렁 흔들거리고 있어요. 주변에는 전선이 보이고요. 트럭 크레인이 멈추고 아웃 트리거를 치마 방지판 없이 세팅을 합니다. 2명의 작업자가 강관 비계를 2줄거리로 묶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작업자가 크레인 붐 밑으로 다니고 있어요. 위험 요소 및 안전 준수 사항을 각각 3가지 쓰시오.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덜렁덜렁 흔들거리고 있죠. 그래서 신호수 미배치가 있고, 그러면은 신호수 미배치가 위험 요소니까 준수 사항은 배치를 한다. 2번째로는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아니면은 출입 금지 조치를 한다. 그리고 3번째, 크레인이 붐대를 뽑은 상태로 이동을 한다. 그럼 붐대를 뽑지 않는다. 이렇게 준수사항을 적으면 되고요. 4번째로 크레인이 후크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 이거는 고정하면 되죠. 그리고 2줄거리로 묶는다. 만약에 한 줄거리로 묶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줄거리로 묶었다. 위험 요소가 한 줄거리로 묶는 거고 준수사항은 2줄거리로 묶는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유도로프를 사용한다든지, 그럼 유도로프가 없다.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그렇게 3가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의거하여 장약 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딱히 주의 깊게 안 봐도 됩니다. 문제를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장약 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골라서 3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1.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2. 천공 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 장약의 동시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약포는 한 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도록 한다. 7.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이거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외워두시면 좋죠.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중에서 3가지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깔목 사용. 2. 콘크리트 타설. 3. 말뚝박기입니다. 다음 문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은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이 보여지면서 계단에 시멘트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옆에 계단으로 추락재해를 암시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이에요.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영상 3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문제입니다. 간접 접촉 예방 대책 및 감전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다음 문제. 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로의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문제는 감전의 영향 요소 3가지를 쓰시오. 5가지 중에 3가지는 뭐 여러분 흔하게 알고 있는 거. 전류의 세기, 경로, 시간. 앞에 통전도 써야겠죠. 1. 통전 전류의 세기. 2. 통전 경로. 3. 통전 시간. 4. 통전 전원의 종류. 5. 주파수 및 파형. 3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건설 현장에서 철골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십시오. 1.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초당인지 시간인지, 그리고 단위, 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풍속, 초당 10m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거. 이상, 경우는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이상이란 단어를 꼭 써주세요. 꼭. 알았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나온 건 뭐냐면 타워 크레인이 작업 제한에 대한 풍속 기준을 쓰시오. 해체 중지는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할 경우, 운전 중지는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잘 외우세요. 이상, 초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써줘야 완전하게 배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 문제. 동영상은 잔골재를 밀고 있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로는 건설기계 장비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명칭은 모터 그레이더고요. 용도로는 정지작업, 도로정리, 땅고르기, 측구굴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상수도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문제로는 전기 용접기로 용접 작업 중 개인 보호구 3가지 및 방호장치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자켓, 용접용 두건, 안전화, 용접용 마스크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방호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은 작업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싣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리프트에서 내려서 장난치면서 뒤로 가면서 모래를 뿌리고 있습니다. 작업 장소는 리프트 설치 장소, 계고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고요. 뒷걸음질 치다가 작업자가 추락을 해요. 안전 모니터 끈은 풀린 상태고요. 자, 1번 리프트 안전장치를 2가지 쓰시오. 2. 사고의 종류는 3.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답은 리프트 안전장치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4가지 중에 2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재해의 종류는 추락이죠. 떨어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발생 원인 2가지는 안전난간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사진과 같은 차량형 건설기계의 명칭 및 용도 2가지를 쓰시오.
명칭은 스크레이퍼고요. 용도는 지방 고르기, 운반, 굴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세 가지를 쓰시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우신다면 산업안전 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공부를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건설안전기사죠. 건설안전기사 공부를 하실 때 최소한 세 가지를 외우시되 10%, 7% 이거는 따로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정답은 골라드리자면 1, 2, 3번. 1, 2, 3번을 외우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퍼센트도 자동적으로 외우니까요. 자,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과 같은 흙막이 공법의 명칭은 무엇인가? 동영상은 흙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고 H파일과 토류판으로 이어진 가시설 흙막이 벽이라서 버팀대가 보이지 않아요. 토류판, 띠장, 엄지발톱, 앞열과 뒷열을 연결해주는 부재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법의 명칭은 2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2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라고 적는 게 좀 더 안심이 되겠죠.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 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 작업 시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세 가지. 1. 작업 방법 및 순서. 2.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3.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4.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5.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6.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다음 문제. 동영상 보여주고 있는 건 록볼트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록볼트의 역할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정답은 1. 집안 봉합. 2. 보호 형성. 3. 내압. 4. 아치 형성. 다음 문제. 터널 굴착 작업 시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 부위 이상 유무. 3.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다음 문제. 동영상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올바른 제작 순서와 4번 화면의 작업 이름, 4번 화면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정답은 올바른 제작 순서는 거푸집 제작하고 선 부착품 설치하고 철근 배근 및 조립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 그 다음 탈형, 그 다음 수중 양생입니다. 작업 이름은 수중 양생이고요. 장점은 양질의 부재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요. 기계화 작업으로 공기 단축을 꾀할 수 있고 기상과 관련 없이 작업이 가능하며 특히 한랭기의 시공 시 유리합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수관로 매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영상을 참고해서 위험 요인과 대책을 구분해서 세 가지 쓰시오. 위험 요인과 대책은 뭐냐면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출입을 금지한다. 출입을 했다. 출입을 금지한다. 1줄거리를 했다. 2줄거리를 한다. 반대로 쓰시면 돼요. 자, 동영상은 현장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더럽고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을 하고 있는데 유도로프도 없고 훅헤지 장치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위험 요인과 대책 많이 있습니다. 100호로 인양한다.
그거를 양중기로 인양한다. 그리고 작업 공간에 다른 작업자 출입을 하고 있다. 그럼 출입을 금지한다. 화물 인양 시 한 줄 거리로 한다. 두 줄 거리로 바꿔야 되죠. 유도로프가 없어요. 그러면은 유도로프를 설치한다. 그리고 뭐 훅 해지 장치가 없어. 그럼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2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굴착 경사면 안전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 여러가지 답안 중에 3가지 이상을 외우시면 됩니다. 1. 지질조사 2. 토질시험 3. 사면 붕괴 이론적 분석 4. 과거의 붕괴된 사례 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하신 최소한 3가지예요. 3가지 아니면 4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안전검토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배점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4가지를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 3개, 맥시멈 4개 정도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철골 구조물이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조물 3가지를 쓰시오. 단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제가 단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괄호의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1, 2, 3, 4번 보기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5가지란 얘기죠. 이 5가지 중에 구조물 3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외우고 최소한 1, 2, 3, 4번 중에 3가지를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때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이렇게까지 쓰시면은 3가지 충족돼서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답을 얻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괄호 문제가 되어 있다면은 괄호 문제로 이렇게 단 이렇게 뭐뭐는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3개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까지 포함해서 3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1, 2, 3, 4번 중에 3개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조물 3가지. 1. 구조물이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2. 단면 구조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3. 기둥이 타입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4.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다음 문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영상은 눈이 내리고 모래를 뿌리고 삽으로 얼어붙은 구간을 부수고 있습니다. 동절기 도로에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 1, 2, 3, 4, 5, 6번 중에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3가지만 찝어서 외우면 됩니다. 최소한 3개예요. 3개에서 4가지 정도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1. 모래암을 설치하고 모래를 뿌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함. 2. 염화칼슘암을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뿌려 얼지 않게 함. 3. 부직포를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함. 4. 쌓인 눈 제거. 5. 쌓인 얼음 제거. 6. 도로에 온열시설 설치. 자, 여러분이 이 6개 중에서 외우기가 어렵다기보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길잖아요. 이거를 통째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문제의 정답 채점 기준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래함, 모래, 그리고 염화칼슘, 뭐 부직포, 쌓인 눈, 쌓인 얼음, 뭐 온열시설 이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붙여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쓴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문제지에는 이렇게 딱 한 줄이 있을 거예요. 가스 용기 운반 시 문제점 2개 및 용접 작업 시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로 보시는 거는 동영상 있죠. 그거는 2가지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가스 용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 용기 운반을 하고 있는데 캡을 씌우지 않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클로즈업 되는 영상, 그리고 전도 방지 조치는 없고 작업자가 가스 용기를 강하게 내려서 지면과 맞닿아 충격으로 폭발하는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으로 용접 관련돼서 일반 가스 용기를 운전하는 차량 주변부 바닥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용접용 보안면은 착용하고 있는데 장갑은 보이잖아요.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점 2가지씩 쓰시오. 정답은 가스용기의 운반 시 문제점은 1. 이동 시 캡을 씌우고 이동해야 하나 캡을 씌우지 않고 이동한다. 2. 이동 시에는 진동 충격을 주지 않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시 진동 충격이 가해진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캡을 씌우지 않고 이동, 뭐 이동 시 진동 충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용접 작업 시의 문제점으로는 1. 가연성 가스 근처에서 용접을 하고 있고 보호구 미착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주어진 문제는 타워 크레인 아니면 뭐 크레인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4가지를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4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3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괄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크레인 방호장치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제동장치. 다음 문제. 화물 자동차의 짐거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2가지를 쓰시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짐거리다 뭐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2가지.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명칭과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터널 천장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차량의 기능을 점검한 후에 터널 외벽에 타설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답은 공정의 명칭은 숏크리트 타설 공정, 그리고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는 압송거리, 분진 방지 대책, 리바운드 방지 대책, 작업의 안전수칙입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이동식 비계 작업 시 바퀴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는 이동식 비계의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답은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 다음 문제. 동영상은 굴삭기를 이용해서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측량기사가 측량 작업 중에 있어요. 동영상을 참고해서 작업 시 안전대책을 3가지 쓰십시오. 1. 유도하는 사람 배치 및 장애물 제거 후 작업을 합니다. 2. 적재 정량 상차 및 덮개를 덮고 운반합니다. 3. 살수 실시 및 운행 속도를 제한한다. 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유도자 배치, 장애물 제거, 적재 정량 상차, 덮개를 덮고 운반, 살수 실시, 운행 속도 제한, 천천히 운행한다. 뭐 그렇게 적으셔도 돼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답안을 작성할 때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영상은 건설기기를 이용한 사명 굴착공사인데 특별히 쓸데없는 동영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에 의해서 위험하다. 이럴 때의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1. 유도자 배치. 2.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 붕괴의 방지 및 도로의 폭 유지입니다. 다음 문제.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이 6가지 중에 4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응용되면 이제 괄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경사는 몇 도 이하, 높이 몇 미터 미만, 경사 15도 초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다 괄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설안전기사만 보시고 끝낸다. 그러면은 준수사항 한 3가지 정도만 적당히 쓰시거나 숫자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산업안전기사도 그냥 꽁으로 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나중에 산업안전기사 같은 시험을 보실 때 한번 외웠던 준수사항은 다음번에 좀 더 외우기가 쉽고 속도가 빨라져요. 자, 서론이 길었고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 견고한 구조. 2. 경사는 30도 이하,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제가 2번 이상 반복했던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괄호 문제로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개착 시공 현장 사면을 파란색 타프로 덮어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작업장 사면에 설치된 천막의 역할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빗물 유입 방지, 2. 비산먼지 방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터널 공사 NATM 공법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 방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1. 지중변이 측정, 2. 지중침하 측정, 3. 내공변이 측정, 4. 록볼트 인발 시험, 5. 록볼트 충력 측정. 다음 문제입니다. 토공기계 또는 굴착기계 사용 시 안전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가.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 상태. 다. 타이어 및 궤도 차륜 상태. 라. 경보장치 작동 상태. 마. 부속장치 상태. 다음 문제. 동영상은 경사진 계단 하부 거푸집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경사진 계단에서 사용하는 동발이용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중에 2가지 이상 쓰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괄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숫자를 조심하셔야겠죠. 3개 이상, 그리고 4개 이상, 그리고 높이 몇 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무엇을, 수평 연결재를 몇 방향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